자, 시작할까요? 오늘 강의는 이 챕터의 두 번째로 엔자임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뭐 효소, 엔자임 반응이라는 게 엔자임이 반응하는 그런 반응은 아니죠. 엔자임은 이제 촉매죠, 촉매. 촉매예요. 그래서 엔자임이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러한 반응의 키네틱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 사실은 오늘 공부하는 내용도 물리화학 2시간에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보면 돼요. 자, 봅시다. 그 유명한 거죠.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을 가지고 엔자임 촉매 반응을 설명을 해요. 뭐 어떤 엔자임 하나인데 이렇게 주렁주렁 뭐 큼지막하게 생겼어요. 우리과에서는 이정걸 교수님이 요 효소를 하시죠. 그래서 엔자임을 보면 뭐 단백질 닮은 녀석이다. 등치가 커요. 등치가 크고 요 안에 금속이 이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 요 안에 이제 액티브 센터가 있고 그 주변을 유기물들이 주렁주렁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리액턴트가 여기에 들어가서 컴플렉스를 만들고 착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로 바뀌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엔자임 촉매 반응에서는 그 리액턴트를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물리화학 2 공부할 때도 서브스트레이트를 S라고 표현했었고 엔자임을 E라고 표현했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심볼을 쓸 거예요. 이 엔자임 촉매 반응을 뭐 설명하는 모델로 열쇠 자물쇠 모델, 기억나죠? 락앤키 모델이 옛날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모델인데 그거의 발전된 버전이 뭐 induced fit 모델이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 여기에 붙었을 때 이 구조가 좀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당연히 바뀌겠지. 여기가 굉장히 플렉서블 하거든. 당연히 서브스트레이트 붙으면 그거에 맞게 가장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모양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뭐 당연히 락앤키 모델보다는 인듀스드 핏 모델이 현실에 더 부합하는 모델이겠죠. 그 그림은 여기다 안 넣었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라. 엔자임, 리액턴트인 서브스트레이트이 프로덕트가 되는 어떤 반응을 우리가 시키고 싶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느려요. 느려. 그래서 엔자임을 촉매로 쓰면 중간에 액티브 인터미디스로 엔자임의 서브스트레이트, 리액턴트인 서브스트레이트이 붙어있는 ES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고 이 경로로 가는 게 아니고 경로를 이렇게 바꿔서 감으로 인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모든 촉매 반응은 다 이와 같은 거예요. 반응 경로를 바꿔주는 거죠. 리액션 패스웨이를 더 에너지 배리어가 낮은 경로로 가게 함으로 인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아지죠.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조금만 낮아져도 반응 속도는 무지하게 빨라져요. 왜 그랬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조금만 낮아져도 반응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 왜냐하면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에서 레이 콘스탄트 K는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2A 이렇게 되는데 그 익스포넨셜 텀의 지수에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10%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아져도 레이 콘스탄트는 확 커지게 돼요.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해서 촉매, 뭐 엔자임을 포함한 어떤 촉매를 써서 반응 경로가 에너지 배리어가 낮아지는 경로로 바뀌게 되면 반응 속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커지게 돼요. 그리고 이 엔자임 반응의 특징은 굉장히 셀렉티브예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특정한 반응에 대해서만 그 촉매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엔자임마다 무슨 에이즈, A 끝에 전미사를
ASE 이렇게 해서 붙이죠. 하이드로지네이즈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 유리아라는 화합물을 분해시키는 엔자임이에요. 그러면 유리에이즈 이걸 아마 유리즈라고 읽지는 않겠지. 유리에이즈라고 읽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셀렉티브하다. 그러니까 셀렉티브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프로덕트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촉매를 넣는데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인 desired 프로덕트 D를 만들어내는 반응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undesired 프로덕트 U도 같이 촉매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져. 그러면 뭐 고맙긴 하지만 빨리빨리 만들어지니까 D가 U도 같이 빨리빨리 만들어지면 좀 덜 고맙죠. 좀 덜 고마워요. 근데 엔자임은 선택적으로 D만 빨리 가게 한다 이거예요. D가 만들어지는 반응만. 그게 얼마나 고마워. 많이 고맙죠. 이게 엔자임 반응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이니비션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이게 유리아예요. 요소. 아세톤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아세톤은 양쪽이 CH3고 가운데 CO, 키톤인데 이거는 양쪽에 NH2가 있는 이런 컴파운드예요. 이 유리아를 효소가 이제 그 암모니아하고 CO2로 분해시켜요. 물론 이제 여기에 물에 녹아요. 물에 녹게 생겼죠. 여기 NH2가 있으니까 물하고 수소결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이거 물에 잘 녹아요. 물 속에서 이 효소가 아모니아하고 CO2로 분해시키는 이런 반응,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심벌을 여기서 리액턴트가 유리한데 그냥 S라고 씁시다. substrate. 리액턴트를 substrate S라고 쓰고 요 엔자임을 E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요 물 요걸 뒤에서 W라고 쓸 거예요. 그냥 물은 W. 그 다음에 요거 둘 다 프로덕트죠. 그래서 그냥 프로덕트를 P라고 쓸게요. 그리고 엔자임은 다시 나오죠. 모든 촉매 반응은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 촉매 반응이 일어난다면 촉매는 소모되는 게 아니죠. 그냥 참여할 뿐이지 소모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다시 그 촉매가 나오고 프로덕트를 방출하고 얘가 살아남는 거고 얘가 다시 또 다른 서브스트레이트하고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기억을 하겠지만 촉매가 얼마나 훌륭한 촉매냐? 이거는 얼마나 단위 시간 동안 많은 프로덕트를 뱉어내느냐. 서브스트레이트를 붙잡아서 프로덕트로 뱉어내고 붙잡아서 뱉어내고 이거를 단위 시간당 얼마나 빨리빨리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오늘도 그 얘기가 뒤에 가서 나올 거고 엔자임이 얘 붙잡아서 ES 컴플렉스 만들어서 얘로 뱉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한된 메커니즘이에요. 엘리멘터리 스텝이 3개가 있죠. 첫 번째는 엔자임이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제 바인딩하는, 그래서 ES 컴플렉스를 만드는 요 반응, 속도 상승 K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ES 컴플렉스가 거꾸로 가는 거죠. 프로덕트로 가지 못하고 ES 컴플렉스가 그냥 다시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엔자임하고 서브스트레이트로 다시 쪼개지는 이런 반응, 이걸 K2라고 하고 그 다음에 ES 컴플렉스가 이제 물을 만나서, 여기 보면 물을 만나야 돼요. 물을 만나야 여기 옥시전이 2개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수소 개수도 여기는 2개인데 이쪽은 3개 있죠. 3개. 그렇지? 따라서 물이 소모가 돼야 되죠. 물도 이 반응에 참여하고 있어요. 물도. 얘도 리액턴트고 얘도 리액턴트예요. 둘 다 리액턴트인데 특별히 얘를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붙는 이유는 얘가 바인딩이 되는 게 아니고 얘가 ES 컴플렉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얘가 ES 컴플렉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부르는 거고. 자, 어찌됐건 ES 컴플렉스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액티브 사이트에 들러붙어 있는 이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이제 물하고 반응을 해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면서 이 프로덕트가 방출된다.
이 스텝을 K3라고 합시다. 그러면 각각의 엘리멘터리 스텝에 대해서 속도 법칙을 써보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ES 컴플렉스 관점에서 속도 법칙을 쓴 거예요. ES 컴플렉스가 여기서는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니까 플러스로 해서 썼고, 여기서는 EX 컴플렉스가 사라지니까 앞에가 마이너스가 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멘터리 스텝에서도 ES 컴플렉스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보면 ES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단계는 하나가 있고, 여러분들 관점에서 보면 이게 EX 컴플렉스가 일단 만들어졌어. 그러면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제 프로덕트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쪽으로는 이제 일방적으로 프로덕트로 가는 이런 반응이 되겠죠. 자, 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사실은 엔자임만 여기 개입돼 있을 뿐이지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pseudo steady state approximation 또는 hypothesis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했던 뭐 생각의 전개 과정과 오늘 얘기하는 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세 번째 단계에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죠.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반응 속도식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ES 컴플렉스하고 물하고 반응해서 이제 세 번째 단계의 그 속도 법칙이죠. 그게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반응 속도가 될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ES 컴플렉스가 액티브 인터미디엇이에요, 지금. 그렇죠? 따라서 이 액티브 인터미디엇의 농도 우리가 모르니까 뭐 열심히 노력하면 알아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수고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pseudo steady state approximation을 쓰면 ES 컴플렉스가 관여된 모든 스텝의 net rate는 0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steady state라고 가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ES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단계도 있고, 거꾸로 돌아가서 사라지는 단계도 있고,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면서 ES 컴플렉스가 사라지는 단계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net rate는 0이 돼야 될 거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도 ES 컴플렉스의 농도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야 스테디 스테이트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pseudo steady state approximation이고, 이 식으로부터 ES 컴플렉스의 농도로 표현을 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K1, K2, K3는 다 각각의 단계의 속도 상수고, 요 엔자임의 농도,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 요거는 물의 농도, 그렇죠? W는 워터, 물이에요. 자, 이제 이거 구했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네. 여기다 넣는데 RP, 프로덕트가 만들어진 속도인데 우리가 통상 리액턴트가 사라지는 속도로 여지껏 표현해 왔죠. 그러니까 리액턴트가 사라지는 관점에서 표현하면 RP는 마이너스 RS죠. 서브스트레이트이 사라지는 속도가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속도예요. 왜냐하면 오버럴 리액션 레이시 이렇게 되거든. 1대 1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리액턴트고 이건 프로덕트니까 앞에 개수는 똑같고 앞에 개수는 1 똑같고 부호만 반대인 이런 그 rate of reaction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대입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되고, 이 식을 보면 요 마음에 안 드는 ES 컴플렉스의 농도를 이제 없애버렸어요. ES 컴플렉스의 농도를 없앴어. 그런데 여전히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여전히.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냐면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요 엔자임의 농도. 요게 마음에 안 들어. 요게. 실제 산업에서 바이오 이 리액션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학기 때 그 PBR 이런 거 할 때 촉매를 어땠어요? 막 튜브 안에다가 잔뜩 패킹을 해갖고 했었죠. 예. 근데 이 엔자임 반응은 뭐 엔자임을 막 그렇게 잔뜩 막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엔자임 쥐꼬리만큼
집어넣어요. 쥐꼬리만큼. 진짜 쥐꼬리만큼. 내가 왜 쥐꼬리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정걸 교수님이 이제 엔자임을 하시니까 같이 뭐 좀 연구를 해보려고 뭐 어떻게 준비해서 엔자임을 이제 주시기로 했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쥐꼬리만큼 요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요만큼을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양을. 그래서 야 이게 나하고는 스케일이 다른 영역이구나. 자, 근데 여기 봐요. 애초에 반응에 쥐꼬리만큼 넣었는데 이거는 뭐야? 초기 농도도 아니고 반응 중에 엔자임 농도예요 지금. 그렇지? 이건 모니터링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별로 모니터링 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이거 모니터링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도 어떻게 좀 처치해버리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잔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최소한 엔자임 처음 넣어준 양은 아무리 쥐꼬리만큼 이래도 그 양은 알 거 아니야. 자기가 처음 얼마큼 넣었는지. 그죠? 그거를 ET라고 합시다. 우리가 옛날에 물리학 시간에는 요거 E0라고 했어요. 초기 농도기 때문에. 그런데 뭐 ET라고 써도 사실 별 상관없는 게 엔자임은 달랑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죠. 이 메커니즘에 의하면,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에 의하면 엔자임 혼자 존재하든지 아니면 ES 컴플렉스 형태로 존재하는지, 반응이 시작돼서 종결될 때까지 어느 순간에도 엔자임은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에 의하면 이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해요. 따라서 우리가 처음 넣어준 그 농도가 바로 엔자임의 토탈 컨센트레이션이죠. 따라서 요거 ET라고 표현해도 뭐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하면 앞에서 pseudo steady state approximation에서 구한 요 부분을 대입을 한 거야. 대입을 하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이제 얘를 없애려고 요 이제 엔자임 농도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E 있으니까 가로로 묶어내고 나머지를 저쪽으로 보낸 거죠. ET 있는 쪽으로 일로. 그러면 이게 분모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뭐 통분을 해갖고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식이 이렇게 돼. 뭐 이렇게 되겠죠. 요거 통분해서 여기 위로 올라갔고 여기 위로 올라갔잖아.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더해 준 거죠. 여기다가 분모에다가.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전 슬라이드 요 밑에 있던 갔다 올까? 요거 마음에 안 든다며. 요게 3번식이에요. 여기다가 집어넣자 이거예요. 이제 이거를. 자, 거기다 집어 넣읍시다. 아이고 복잡해라. 자, 여기다가 얘를 집어 넣었어요. 다소 좀 복잡하네. 그렇죠? 하지만 약분이 되네. 약분이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다행히도. 약분하고 나면 약분하고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요 속도상수 그다음에 요거 곱하고 얘네들 곱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게 분모에 들어가고 그래서 정리한 식이 요거야. 요거. 그죠? 그럼 이제 이 속도 법칙은 괜찮네 얘는. 얘는 괜찮아요. 뭐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 그러니까 리액턴트의 농도죠. 결국은 유리아 우리가 얘기하고는 이 반응에서는 물, 그다음에 엔자임 초기 농도, 토탈 컨센트레이션. 결국 뭐만 모니터링하면 되는 거야? S만 모니터링하면 돼요. 왜? W는 모니터링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이건 뭐야? 물. 이거 솔벤트예요, 솔벤트. 예? 물이 솔벤트인 반응인 거잖아. 이거는 뭐 상수나 마찬가지겠죠. 지가 반응하면서 물을 소모해봐야 얼마나 소모했겠어. 뭐 안 변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따라서 우리는 얘만 모니터링하면 되네. 얘만. 그렇죠?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 엔자임 반응은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거고 물은 당연히 솔벤트이기 때문에 익세스로 들어가 있어요. 반응 중에 물론 물이 소모돼요. 소모되지만 초기 물의 농도에 비해서 소모돼 봐야, 지가 바뀌어 봐야, 써봐야 얼마나 썼겠어. 그래서
이거 상수 취급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요 녀석 K3는 속도 상수죠. 세 번째 단계. 거기에다가 물의 농도 이 곱한 것도 상수지 결국은. 그래서 요 부분을 K캣이라고 쓸 거예요. K캣. 예. 요거를 K캣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KM 요게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마이클리스 콘스탄트인데 요거를 K캣 더하기 K2 나누기 K1 요거를 KM이라고 놓을 거예요. 이렇게 놓을 거야. 자, 근데 뭐 놓는 건 좋은데 일단 여기 의미를 봅시다. K3가 뭐였어요? ES 컴플렉스가 프로덕트를 내뱉는 고단계에서의 속도 상수예요. 거기다가 어떤 거의 상수인 숫자를 곱한 거거든. 그렇죠? 따라서 K캣이라는 거는 K캣이 크다라는 건 뭐야? 세 번째 단계의 속도 상수가 제법 크다. 이 얘기예요. K캣은 엔자임이 빨리빨리 프로덕트를 뱉어낸다. 이 얘기죠. K캣이 크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KM 마이클리스 콘스탄트라고 불리우는 이 녀석. 이 녀석은 뭐 주렁주렁 더하기 하고 나누기 하고 이거 뭐 이렇게만 돼 있어도 이게 뭘까 하고 한참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뭘 또 더하고 나누고 막 해놨어요. 생각해 봅시다. 일단 K캣은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EX 컴플렉스가 프로덕트를 내뱉는 그거의 속도 상수고 K2는 뭐예요? 엔자임하고 서브스트레이트이 있었는데 ES 컴플렉스가 되거나 돌아가거나 여기는 할 수 있다고 했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K캣 여기에서 일로 오는 게 K1 여기에서 반대로 돌아가는 게 K2예요. 따라서 위에 있는 분자는 뭐냐 하면 ES 컴플렉스가 만들어져서 프로덕트를 내뱉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시 리액턴트인 서브스트레이트를 거꾸로 다시 내뱉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 반응 속도와 이 반응 속도의 합이에요. 액티브 컴플렉스가 가운데 만들어졌는데 얘가 일로 갈까? 양쪽 다 가능하잖아. 그 양쪽 속도 상수의 합. 결국은 ES 컴플렉스가 해체되는 그죠? 해체되는 단계들에서의 속도 상수의 합. 따라서 이 분자가 크다는 거는 뭐예요? ES 컴플렉스가 하여간 해체가 된다. 프로덕트가 만들어져서 해체가 될 수도 있고 다시 리액턴트로 돌아가서 해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해. 그렇죠? 그 다음에 K1은 뭐예요? ES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만들어지는 단계의 속도 상수. 따라서 KM 값 KM 값이 크면 좋을까 작으면 좋을까? 우리가 좋다 나쁘다의 판단은 지금 뭘 갖고 해야 되겠어요? 엔자임을 왜 써? 반응 속도 빨라지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기를 이 마이클리스 콘스탄트 값이 이게 커야 좋을까 작아야 좋을까? 이 말은 KM 값이 커야 반응 속도가 빠를까요? 작아야 반응 속도가 빠를까요? 이 얘기예요. 어떤 게 반응 속도가 빠를까? 좀 애매하죠? 얼뜻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분자에 요게 없다면 답하기 쉬워 사실은. 요게 없으면 어떻게 돼? 요 밑에는 뭐예요? 밑에는 ES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는 프로덕트를 내놓을 때의 속도 상수야. 요건 ES 컴플렉스가 만들어질 때의 속도 상수고. 그렇지? 그럼 왠지 큰 게 좋을 것 같지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것도 있어. K2도. K2는 ES 컴플렉스가 만들어졌다가 다시 그냥 리액턴트 쪽으로 서브스트레이트 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속도 상수예요. 따라서 얘가 커면 좋다는 건지 작으면 좋다는 건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얼른 딱 이렇게 판단이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접어두고 좀 더 가봅시다. 일단 접어두고 좀 더 가봐요. 어찌됐건 이렇게 놓고 여기다 대입하면 요거가 K캣 그 다음에 좀 정리를 합시다. 어떻게 그렇지. 요 식을
요 K1 갖고 나눕시다. K1 가지고.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여기, 요걸 전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K1으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K1으로 나누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분모가. 그죠? 분자는 요 K1이 없어졌고. 자, 여기에서, 여기 K캣이죠? 여기 K캣. 이렇게 쓰고 나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 KM이지. 예, 이게 마이클리스 컨스탄트예요. 따라서 그 유명하다는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에 의해서 얻어진 속도 법칙,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마이클리스 멘튼 이퀘이션 이렇게 부르는데, 네, 요거예요. 여기에서 K캣은 K3에다가 뭐 어떤 상수, 거의 상수 곱한 거고, KM은 요 비율이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여기서는 가정을 2T로 놨을 때 ES가 substrate이랑 엔자임이랑 하나 1대1로 결합한다고 놨는데 혹시 2대1로 결합하는 그런 거예요? 찾아보면 왠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지금 질문은 뭐 재밌는 질문이네요. 우리가 앞에 뭐 뒤에 돌아가기가 내가 싫어서 여기까지만 이제 왔는데, 요게 만들어질 때 엔자임 하나하고 서브스트레이트 하나가 만나서 ES 컴플렉스 만든다라고 이제 메커니즘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 친구 질문은 왜 ES 컴플렉스를 꼭 1대1로 만들어야 되냐? 엔자임 하나에 서브스트레이트 2개 붙거나 서브스트레이트 하나에 엔자임 2개 붙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일단 두 번째 경우 서브스트레이트 하나에 엔자임 2개 붙는 경우는 모르겠어요. 뭐 찾아보면 엔자임 2개가 서로 수소결합을 마치 아미노산 이중 나선 구조, 아미노산이란다. 그 RNA, DNA 이중 나선 구조 만들듯이 엔자임이라는 게 주렁주렁 오게닉 체인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액티브 센터가 있어요. 그 부분은 대부분 이제 메탈들인데, 이렇게 있는 건데, 서브스트레이트를 가운데다 두고 2개가 이렇게 있으려면 얘가 이 코어까지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바인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2개가 만나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도 내가 뭐 장담은 못 하겠어. 하도 세상에 재밌는 일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엔자임 하나에 서브스트레이트 2개가 붙는 거, 이거 역시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액티브 센터가 이렇게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바인딩이 되면서 인듀스드 핀 모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연력학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겉에 있는 애들의 구조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 그 2개가 붙는 거는 굉장히 불안정한 과정일 것 같아요, 연력학적으로. 그러면 저 식을 그냥 쓰면 엔자임에 관해서는 대부분 맞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다만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반응은, 네, 좋은 질문이네. 이 얘기를 내가 사실 안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반응은 여기 물이 관여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엔자임이 만나서 물하고 반응해서 프로덕트가 2가 나오는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실제로 물이 소모가 되고 있죠. 여기에 수소를 공급하고 여기에 산소를 하나를 공급하고 있지, 물이. 지금 얘기하는 이 반응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W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리화학 2시간에 엔자임 이 반응 얘기할 때 했던 거는 반응식이 이런 반응이 아니었고, 이게 없어요. 물 같은 게 없고 어떤 리액턴트 서브스트레이트이 ES 컴플렉스 만들고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ES 컴플렉스가 이거 없이 그냥 바로 프로덕트가 되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런 효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스 트랜스 아이소모라이제이션을 뭐 트랜스를 시스로 바꾸는 그런 뭐 엔자임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이런 또 다른 리액턴트가 개입하는 건 없을 거 아니야. 바로 엔자임하고 뭐 시스가 엔자임하고 시스 컴플렉스가 트랜스하고 엔자임이 되는 뭐 이런 반응으로 될 거잖아요.
그 물리화학 투 시간에는 이런 류의 반응으로 이 메커니즘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 W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 따라서 요 엘리멘터리 스텝이 요 부분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EX 컴플렉스 만드는 거는 이렇게 1대1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있을 것 같아. 세상엔 항상 재밌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있을까 싶은 게 있는 게 많아요. 또 질문. 질문? 어휴, 이렇게 많이 왔었나 우리가? 오케이, 그럼 좀 더 가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파라미터들의 의미를 좀 봅시다. Kcat. Kcat은 단위가 초당 이거예요. 초당. 응? 세크 인버스. 왜냐하면 세 번째 스텝에 K3 거기에다가 물의 농도 곱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또 돌아가야 되나? 세 번째 스텝이 뭐였어요? EX 컴플렉스가 프로덕트하고 EX 컴플렉스가 물하고 만나서 프로덕트하고 저기 엔자임 내놓는 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속도 법칙에서 단위를 따져보면 K캣의 농도가 초당 이게 돼야 돼. 초당 몇 번이냐? 결국은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엔자임이라는 게 촉매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브스트레이트를 물어가지고 프로덕트로 바꾸는 이 행위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단위 시간당.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K캣이에요. K캣. K캣을 그래서 사람들이 턴오버 넘버 또는 턴오버 프리퀀시 이렇게 불러요. 턴오버라는 게 서브스트레이트를 프로덕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물었다 뱉었다 물었다 뱉었다 이렇게 이거를 몇 번이나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괜찮은 촉매가 되겠죠. K캣이 커야지 효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는데 서브스트레이트의 단위 시간당 엔자임 하나의 단위 시간당 엔자임 하나가 단위 시간당 서브스트레이트를 프로덕트로 바꾸는 횟수. 다시 말하면 엔자임에 있는 액티브 사이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엔자임 하나에 액티브 사이트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엔자임 하나당 리액턴트를 서브스트레이트 프로덕트로 바꾸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그때 엔자임은 서브스트레이트로 가지고 다 채워져 있다라고 할 때, 서브스트레이트로 다 채워져 있다라고 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액티브 사이트 엔자임 안에 안쪽에 액티브 사이트가 있을 텐데 그 액티브 사이트가 엔자임 안에 있는 액티브 사이트가 다 서브스트레이트에 의해서 점령돼 있다라고 할 때 그 엔자임이 단위 시간당 서브스트레이트를 프로덕트로 얼마나 자주 뱉어내느냐 이거예요. K캣을 이 가정 없이 얘기하는 건 무의미해요. 액티브 사이트가 지금 이 손바닥이 액티브 사이트라면 서브스트레이트에 의해서 점령돼 있죠. 일단 모든 액티브 사이트, 모든 엔자임에 있는 액티브 사이트들이 다 서브스트레이트에 의해서 점령돼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얘네들이 얼마나 잘 뱉어내느냐 이걸 따져야 돼.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뭘 뱉어내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돼요? 너무 무모한 요구잖아 그거는. 그렇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엔자임의 액티브 사이트들이 다 바인딩을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얘네들이 얼마나 단위 시간당 잘 프로덕트를 뱉어내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Km. 이건 마이클리스 콘스탄트라고 불리는 건데, 요거는 농도의 단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게 농도잖아. 따라서 얘도 농도의 단위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마이클리스 콘스탄트는 농도의 단위를 갖고 있어요. 농도. 요거는 엔자임이 서브스트레이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쓰여요. 엔자임이 서브스트레이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타내는 척도로 쓰인다. 그래서 어피니티 콘스탄트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다시 아까 얘기했던 그 논의로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돼야 엔자임이 서브스트레이트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Kn 값이 커야 좋아하는 거예요? 작아야 좋아하는 거예요? 네? 작아야 되겠죠? Km 값이. Kn 값이 작다는 건 뭘 의미해요? 분모가 숫자가 크다는 거예요. 분모는 뭐야? EX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서브스트레이트과 엔자임으로부터 EX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그 단계의 속도 상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Kn 값이 작으면 엔자임이 하여간 EX 컴플렉스를 만드는 게 빨리빨리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Kn 값은 그러면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왜? 요거 보면 되죠. 이게 작아야 속도가 빨라지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좋다 나쁘다는 여기서 우리의 목적을 생각하면 되죠. 엔자임은 반응 속도 빨라지라고 넣었는데 엔자임 넣고 반응 속도 느려지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냐? K캣은 크고 Km은 작아야 돼요. 그렇지? Km이 작아야 돼. 그래서 Km이 작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엔자임은 서브스트레이트를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컴플렉스를 만드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가봅시다. 여기에서 요 부분을 우리가 Vmax라고 놓을 거예요. 요 부분을 Vmax. 그러니까 Maximum Rate of Reaction Vmax. 물리학 2 시간에는 저거 맥시멈 빌로시티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내가 강의할 때 그랬잖아. 왜 여기다가 빌로시티라는 용어를 갖다 쓰냐고. 이 바이오 하는 사람들은 피직스에 너무 약한 것 같다. 이게 빌로시티는 벡터인데 왜 아무데나 빌로시티라는 용어를 쓰냐고 내가 불만이라고 그랬었잖아. 기억나죠? 이 맥시멈 빌로시티라고도 불리우는 놈인데 하여간 이거 맥시멈 레이트 오브 리액션 요 부분을 Vmax라고 합시다. 아이고. 이걸 왜 Vmax라고 하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맥시멈 빌로시티가 돼요? 어떻게 되면? 어느 경우에 이 부분이 이 반응이 낼 수 있는 최대 반응 속도가 돼?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가 어떨 때? 클 때. 그죠?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가 아주 커. 얘가 커요, 지금.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이게 훨씬 크단 말이야. 얘는 무시되고, 요거하고 요거 약분되고. 그렇죠? 그때 반응 속도가 요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얘를 Vmax라고 우리가 놓는 거예요. Vmax. Maximum Rate of Reaction이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클리스 멘튼 이퀘이션을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 그러면 요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K캣이 숨어 있는 거고, K캣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K3가 숨어 있는 거지. 그지? 자꾸 지금 뭐가 숨었어. K캣 안에 K3가 숨어 있어요. K3 곱하기 물의 농도인 거야. 지금 이 반응에서는. 그다음에 Vmax 안에 K캣이 숨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KM 값이 훨씬 크다. 이건 반대네. 방금 얘기했던 거하고. 잠깐만. 이게 훨씬 크다. 그러면 얘를 무시할 수가 있고 속도식이 얼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거 상수고 Vmax 이것도 상수예요. Maximum Rate of Reaction이니까. 결국은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라는 거예요?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에 대해서 몇 차 반응? 1차 반응.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좀 아까 얘기했듯이 서브스트레이트 농도가 아주 진하게 되면 KM 이것도 농도의 단위를 갖고 있다고 했죠. 마이클리스 콘스탄트가 나타내는 그 농도에 비해서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가 훨씬 진하게 되면 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이거 무시되고 요거 약분되고 그냥 Vmax만 남아요. 그래서 일정한 값으로 돼버려.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에 무관한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예요. 이 책의 저자가 뭐 농도를 이렇게 C라고 표현했다가 예를 들면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다 그러면 C 첨자 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S에다 이렇게 가로 쳐놓으면 내가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그 브라켓으로 해놓은 이 꺾은 가로로 해놓은 그거하고 같은 농도 얘기예요. 그리고 또 수틀리면 이 가로도 없애버리고 그냥 쓰더라고. 그러면서 책에다 써놨어. 다 같은 의미다. 다 같은 의미다라고. 그래서 책에서 그런 심벌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저자가 많이 귀찮으셨나 보다. 연세가 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귀찮았나 보다 생각하면 돼요. 하여간 이건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에 대해서 마이너스 RA 서브스트레이트이 사라지는 속도를 보면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가 묽으면 리니어하게 증가하죠.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에 대해서. 진하면 무관해지죠. 농도에 무관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묽을 때 리니어하게 늘어나고 진하게 되면 무관해지죠. 가운데 중간 영역은 당연히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이런 모양을 갖게 돼요. 오케이? 이게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을 따르는 엔자임 반응에서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에 대해서 이 반응 속도를 모니터링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이렇게 플롯을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마이클리스 멘튼 플롯이라고 하는데 마이클리스 멘튼 이퀘이션 갖고 플롯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Vmax야. 그렇죠? 근데 Vmax 좀 애매하지. 만약에 이거 갖고 Vmax를 정한다 그러면 Vmax 값 정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세츄레이션 된 건가? 농도 더 늘려야 되나? 좀 약간 애매하지만 뭐 얼추 정할 수는 있겠지. Vmax.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밌는 건 maximum velocity. 내가 싫어하는 용어를 내가 써버렸네. maximum rate of reaction. 그거의 절반값. 이 절반값이 얻어지는 그때의 서브스트레이트 농도. 요거를 구하면 그 값이 바로 마이클리스 콘스탄트가 돼요. 마이클리스 콘스탄트. 왜 그래? 요 식에서 지금 맥시멈 빌로시티의 절반의 반응 속도가 나타나는 그때의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를 내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오케이? 요거 서브스트레이트 농도 2분의 1라고 한 거는 맥시멈 레이트 오브 리액션의 절반 값의 반응 속도가 나타날 때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예요. 그러면 요때 요 반응 속도는 2분의 Vmax일 거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요 Vmax 지워지고 요 농도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KM이 이거라는 얘기가 돼요. 그지? 안 해놨어.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도 쫓아오겠죠? 요거 지우고, 얘를 1로 이항하고 2가 1로 가고, 그렇죠? 그러면 좌변이 KM 더하기 얘고, 우변은 2 곱하기 얘예요. 따라서, 얘하고 하나씩 지워지고 나면 이렇게 되지. 그렇죠? 이 그림으로 다시 얘기하면, 맥시멈 벨로시티가 여기라면,
그거의 절반의 반응 속도가 나타나는 건 여기죠. 요 반응 속도가 나타나는 그때의 농도를 여기서 읽으면 이 농도 값이 바로 Km 값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Km 값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클리스 콘스탄트 Km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반응 속도 최대치의 절반이 나타날 때의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 그게 마이클리스 콘스탄트예요. 따라서 어떤 촉매 반응이, 어떤 효소 반응이 마이클리스 콘스탄트가 작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비교합시다. Vmax 값은 두 반응이 똑같은데 마이클리스 콘스탄트 값이 하나는 작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림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한 반응은 이렇게 됐다면 마이클리스 콘스탄트 값이 Kn 값이 작은 반응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Vmax는 똑같다고 했잖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가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여기가 더 가파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거야? 반응 속도 빠른 게 좋은 거죠. 근데 반응 속도는 항상 리액턴트가 묽어지면 반응 속도 느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이클리스 콘스탄트가 작은 반응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만약에 Vmax가 똑같다고 할 때.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농도가 묽어도 마이클리스 콘스탄트가 큰 반응에 비해서 마이클리스 콘스탄트가 작은 반응은 리액턴트인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가 묽어도 반응 속도는 꽤 빠르다. 그죠? 꽤 빠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좋은 거지. 네, 좋은 거죠. 오케이? 됐어요? 몇 가지 질문? 자, 그런데 이 플랫 이 플랫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좀 Vmax 값이 좀 딱 떨어지고 KM은 괜찮아요. Vmax만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면 KM은 뭐 그거의 절반 값에서 이렇게 딱 읽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 뭐 그리고 우리가 실제 실험을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군데군데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 플랫 해갖고 Vmax하고 KM 구한다 그러면 약간 좀 거시기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 2에서 배웠던 기억나죠? 라인이버-버크 플랫. 이거를 써요. 이거를. 별거 아니지. 이거는 그냥 앞에 있는 이거 마이클리스 멘튼 이퀘이션 그냥 뒤집은 거예요. 역수 취하면 식이 이렇게 되잖아. 그죠? 뒤집으면. 항상 키네틱스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수학을 안 써요. 기껏해야 사칙 연산하고 역수 취하고 뒤집고 아주 어려운 수학 쓸 때 이제 로그 그다음에 이제 정신없는 수학을 가끔 쓸 때가 있죠. 미분 방정식 푸는 거. 근데 그거 하기 싫어 갖고 한 게 뭐야? 수도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이 사실은 그 미분 방정식 풀기 싫어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 물리학 시간에 이것도 했었어요. 인터미디엇의 농도를 알려고 수도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 쓰는 거죠. 근데 그 인터미디엇의 농도를 수도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써도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풀 수도 있어요. 아주 복잡한 반응이 아니면. 근데 그때 미분 방정식 풀어야 되거든. 싫거든. 다 싫어요. 그리고 복잡한 거 하는 거 다 싫어해. 그래서 이제 PSS에 했던 거고. 하여간 뒤집으면 이거고 얘를 플랫하면 되죠. 마이너스 RS분의 1 반응 속도 역수 취한 거.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 농도분의 1 이걸 플랫하면 기울기가 얘고 절편이 이거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게 라인이버-버크 플랫이었고 그 다음에 물리학 시간에 이거 배우고 나서 했던 게 뭐였어요? 인히비션. 그죠? 인히비션. 약 얘기를 했었어. 이니비터를 집어넣으면 이니비터가 EX 컴플렉스 만드는 걸 방해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체 반응,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나쁜 생체 반응을 못 일어나게 하는 게 약이죠. 그렇죠?
근데 그 나쁜 생체 반응도 결국은 효소가 관여하거든. 결국은 효소가 나쁜 생체 반응을 일으키는 서브스트레이트를 물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니비터라는 걸 넣어주죠. 그래서 뭐 이니비터의 타입에 따라서 이게 뭐 어떻게 좀 바뀌는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죠? 다음 시간에 그 얘기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끝으로 끝이 아니구나. 이것도 사실 물리학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사실 새로운 게 없어요. 다 물리학 시간에 했던 내용이야. 캐탈리틱 에피션시. 물리학 시간에는 요거를 에필론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에필론 이퀄 요거라고 표현했었는데 뭐 이 책에서는 그 심볼까지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거기다 이퀘이션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요 비율 Km분의 Kcat 이 비율이 캐탈리틱 에피션시에 해당돼요.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Km분의 Kcat이 여기 있는 거 여기 Km 여기 있지.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여기 Kcat 있는 거죠. Vmax라는 게 Kcat에다가 그 초기의 엔자임 농도, 토탈 엔자임 농도 그거 곱한 거잖아. 그렇죠?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Km분의 Kcat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이 촉매 반응은 우리 뜻대로 되고 있는 거죠. 이 값이 커지려면 Km은 작고 Kcat은 커야 돼. 그렇죠? Kcat 턴오버 프리퀀시 막 드립다 자꾸 뱉어내고 Km은 크고 아니 Km은 작고 Km이 작다는 건 바인딩이 잘 된다는 거고 Kcat이 크다는 건 일단 포화 상태까지 다 바인딩이 돼 있으면 걔네들이 잘 뱉어낸다는 거고 그죠? 잘 바인딩을 하고 잘 뱉어내야지 그지? 그러면 좋은 촉매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촉매다. 결국은 극단적으로 이 값이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극단적으로 이 값이 커지게 되면 이제는 반응 속도가 이제 뭐 키네틱이고 뭐고 얘기할 거리가 없어져요. 요 비율, 요게 이제 에피션시인데 캐탈리틱 에피션시라고 불리우는 놈인데 그 값이 뭐 한 10의 8승, 10의 9승 이렇게까지 커졌다. 단위가 이렇게 표현될 때. 요거는 농도의 단위고 요거는 퍼세크의 단위를 갖고 있죠. 따라서 단위가 이렇게 되겠지. 요 비율은 10의 8승, 10의 9승 이 정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때 반응은 서브스트레이트의 엔자임이 닿기만 하면 바로 물어갖고 프로덕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스치면 한 방이야. 가다가 딱 스치면 바로 프로덕트가 돼서 딱 버리는 거야. 스치면 바로 프로덕트가 돼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야? 엔자임 주변에 서브스트레이트이 오기만 하면 무조건 반응은 일사천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반응 속도 뭐가 결정해? 와야 될 거 아니야, 서브스트레이트이. 엔자임 주변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응이 디퓨전 컨트롤 되게 돼 있어요. 반응이. 디퓨전 컨트롤드 리액션으로 돼버려요. 이런 걸 갖다가 촉매적으로 완벽하다. 캐탈리틱 퍼펙션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반응에 대해서 리액터 중에 제일 쉬운 거 배치 리액터 한번 봅시다. 뭐 1학기 때 리액터 얘기 드립다 했는데 방학이 지나면서 뭐 했더라? 쉽죠? 근데 다행히 배치 리액터가 나오네. 슬슬 워밍업을 해볼까요? 자, 요 유리에이즈에 의해서 유리아가 분해가 되는 반응인데 배치 리액터에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그 반응이에요. 몰 밸런스. 우리가 배치 리액터 디자인을 한다는 건 뭘 정해야 되는 거야?
반응 시간 정해야 되는 거죠. 예. 자, 봅시다. 몰 밸런스. 이게 몰 밸런스 식이지. 배치 리액터니까 인플로우 레이트 없고, 아웃플로우 레이트 없고, 제너레이션 레이트하고 반대쪽에 어큐뮬레이션 레이트, 그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지. 예. 요게 제너레이션, 요게 어큐뮬레이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반응이 물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액상 반응이니까 볼륨은 안 변한다 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초기 볼륨이 그대로다. 그죠? 볼륨이 변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V를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가 몰수가 아니고 농도로 바꿀 수 있지. 예. 그래서 여기를 농도로 바꾼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몰 밸런스 식이죠. 예. 새록새록 기억이 나죠. 그 다음에 rate law. 이거야 뭐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 우리가 여지껏 했던 거 이거 그냥 쓰면 되고. 다만 이제 아까는 여기를 꺾은 가로로 해서 농도를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두 개를 컴바인 해야지. 컴바인 하면 여기 얘를 여기다 갖다 쓴 거죠. 그럼 식이 이렇게 되고 이제부터 수학적 단순 조작 해야 되겠죠. 리어레인지 합시다. 리어레인지. 이 DT를 일로 보내고 얘를 절로 보내고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지? 네. 그렇죠? 우리 지금 왜 이렇게 한 거야? 적분하려고. 배치 리액터를 디자인한다는 건 반응 시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T를 얻어야 되니까 T 얻기 위해서 변수 분리한 거예요. 여기 쪽을 타임, 이쪽을 유리아 농도. 자, 식이 이렇게 됐고 이거 이제 적분해야 되겠죠. 요거 적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적분을 할 때 마이너스 앞으로 뺐고 시간 t가 0일 때 초기 농도가 유리아의 농도 제로고 그죠? 초기 농도라는 표현으로 여기 제로를 써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 t에서의 농도를 요거라고 하면 적분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적분하면 좌변은 t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여기에 농도분의 d 농도 이게 있으니까 여기 로그 텀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상수죠. 상수 곱하기 D 농도니까 농도 빼기 농도가 나온 거죠. 다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제로가 붙어 있는 놈이 위로 올라갔어요. 앞에 요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가 없다면 얘가 밑으로 가고 얘가 위로 가야 되죠. 이것도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자, 어찌됐건 이게 이제 반응 시간인 거지. 그죠? Km, Vmax 이런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값이지. 네, Km, Vmax. 네. 뭐 유리아의 농도, 초기 농도 이것도 우리가 아는 거고. 결국은 요 어떤 반응 시간 t 동안 반응을 시키고 나면 일부 유리아가 남아 있을 텐데 이 남아 있는 잔류 유리아를 얼마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정해주면 되죠. 그러면 반응 시간이 얼마가 되는 건지 정해지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뭘로 정해? 컨버전으로 정하죠. 그래서 컨버전 X 갖고 표현합시다. 이 농도를. 초기 농도에서 컨버전 X를 초기 농도에 곱한 거. 그 양을 빼주면 잔류 양이 되니까, 잔류 농도가 되니까, 컨버전 갖고 이걸 표현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지? 이게 이제 다 한 거야. 뭐 컨버전 90%를 원한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를 다 안다면 이 t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키네틱 실험을 해서 앞에서 배운 라이니버 버크 플랫 뭐 이런 걸 하든지 하면 되겠죠. 그지? 만약 이런 걸 모르면 시간 t를 정해야 되는데 KM하고 Vmax 모르면 안 되잖아. 이건 당연히 알 거고. KM하고 Vmax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뭐 마이클리스 멘튼 플랫을 하든 라이니버 버크 플랫을 하든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이 방법을 쓰든 뭐냐 하면 이거를 살짝만 바꿔주면 사실은 이 KM하고 Vmax를 또 배치 리액터 요 실험하면서 얻은 데이터 가지고 또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양변을
T 곱하기 KM 나누기 Vmax 이걸로 양변을 나눕시다. 여기를 이걸로 나누면 뭐가 되지? KM분의 Vmax가 되겠죠. 좌변은.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도 나눠주면 식이 이렇게 돼요. 지금 요거를 T를 얘로 나눠진 걸 여기로 이항을 한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이항된 거구나. 식이 이렇게 되겠지. 어찌됐건. 자, 그래 놓고 플러스를 이제 뭘 하면 돼? 얘를 플러트하면 되죠. 뭐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그렇죠? T분의 X에 대해서 요거를 플러트하면 뭐 아마도 이런 모양이 얻어질 것이고 그때 기울기와 절편으로부터 또 뭐 구해도 돼요. 근데 이거 하느니 그냥 라인리버 버크 플러트 하면 되지 뭘. 하여간 필요하면 뭐 주어져 있으면 갖다 쓰면 되고 없으면 뭐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 그렇죠? 구해야 돼요. 플랫이야 뭐 어떤 형태로 하든 기울기와 절편으로부터 얻어지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니비션 얘기를 할 거고 아마 이어서 바이오 리액션 그리고 리액터 얘기를 좀 더 하게 될 거예요. 양을 보니까 이 챕터를 다음 시간에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2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